안녕하십니까. 로집사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동계 계사입니다. 예, 뭐 좋은데 다녀오셨죠? 아, 네. 얼굴이 많이 까매졌는데. 네, 그 햇빛에서 좀 오래 있었던. 예, 혼자 하느라 힘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회생 사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데서는 지금 그래도 연착륙이 잘 돼가지고 다시 자산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아니다, 이건 일시적인 반등이고 지금 금리가 계속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곧 더 큰 쓰나미가 올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데 또 좀 다르긴 하지만 또 새로운 또 회생 사건 좀 큰 게 터졌다면서요? 네, 작년 말 정도부터 좀 계속 뭐 뉴스가 나오고 있었던 사건인데요. 대우산업개발이라는 네. 그 건설회사예요. 네, 그 브랜드로는 이안이라는 브랜드로 좀 유명한 회사이고요. 이게 뭐 지금 주주가 외국계죠? 예. 주주가. 그러니까 대우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었던 것처럼 예전에 대우 자동차 판매 안에 속해 있었던 건설회사인데, 그 중국의 펑화그룹에서 산하에 있는 신흥산업개발유한공사가 M&A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우조선해양건설도 지금 회생 들어가서 M&A가 진행 중인 그것도 상태죠. 채권자들이 회생 신청을 했고, 예. 이거는 주주가 회생 신청을 했고. 예, 이건 좀 특이하게 그 주주, 지금 그 기존에 이제 중국 법인인 신흥산업개발유한공사가 회생을 신청했더라고요. 그 대주주의 경우에는 뭐 이사회를 열어서 그 이사회를 자기 편으로 갈고 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을 하면 되는데, 그게 시간이 없을 정도로 회사가 좀 부실화되고 또 그 기간 동안 대표이사나 이사들이 회사에 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좀 이런 회생 제도를 통해서 빠르게 이제 회사 자산을 보전하려고 한 것 같군요. 예, 논란이 된 사건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그 대표이사 한재준 대표라는 대표이사하고 그 지금 오너인 그 신흥 산업개발유한공사와의 좀 마찰 계속된 다툼이 있는 상태이고요. 뭐 그 내용 중에는 대표가 횡령 및 내연녀 사적 채용이라고 해서 좀 또 영화 같은 이런 스토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내연녀 사적 채용인데, 네. 그냥 아는 사람 채용했다는 뜻 아닌가요? 예, 근데 그 채용한 분이 네,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유튜버로 또 활동하시고 계신 역삼동 퀸카. 이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사실 회사 돈을 그냥 내연녀에게 주기로 한 거고, 뭐 예. 내연녀 실제로 회사에서 뭐 일을 하는 건 아니겠네요. 예, 그래서 뭐 개인 법인카드를 가지고 개인 사용하고 수억 원대 슈퍼카 타고 뭐 한남동에 있는 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도 뭐 법인 내에서 샀다. 그런 일을 이제 범죄 행위를 마음대로 하는 그런 대표를 이 주주들은, 그러니까 M&A로 인수한 이 대주주인 중국계 회사는 왜 이 대주주를 선임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허위 이력 얘기도 있지 않나요? 예, 대표이사가 뭐 맥킨지랑 뭐 이런 그 해외 코카콜라 뭐라는 곳에 근무했었다는 그 이력으로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다시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맥킨지 근무 이력은 없다. 뭐 그 언론사에서 확인해 본 바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사실 뭐 약간 뭐 저희가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대표이사와 그리고 대주주인 중국계 회사 안에 또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 지금 우리는 이제 저희 로집사 회생센터에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여기 이 둘의 싸움에서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 그렇죠. 일단 채권자들은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본인들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무제표를 확인해 본 결과로는 회사가 지금 부채가 2,200억이에요. 네. 예, 회사의 부채가 2,200억이고 그 중에 매입 채무가 1,1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하도급사들, 건설회사를 믿고 지금까지 공사를 해왔던 업체들이
이 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말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경우에 이제 건설사 회생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채권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 건설 현장에 있는 수분양자와 공사 그 하청준 공사 그 업자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채권이 가장 클 거고, 네. 돈이 이제 기성부에 따라 돈이 안 들어오면 결국 아파트가 또 지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를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예. 여기 보면 사업장별로 지금 재무제표상으로는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 자산이 다 없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건설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예, 지금 뭐 이제 22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자본 총계는 600억 정도가 초과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본 잠식 상태는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밑에 계속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이제 충분한지는 이제 조사위원회니 뭐 보고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겠지만, 그 각각의 이제 수분양자들은 좀 잘 모여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회생법원이라든지 관리인에게 잘 전달하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분양자분들의 규모를 보더라도 지금 매출 채권, 회사의 매출 채권이 한 1,060억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양자분들이 아직까지 그 공사가 지어지고 있는 중간에 돈을 내야 되는 게 지금 한 1,000억이 넘는 상태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뭐 중도금 잔금이 남아 있는 게 이제 맞습니다. 1,000억 정도 된다는 것인데, 네네. 그 1,000억을 중에 뭐 일부는 이제 자기들의 수익으로 가져가겠지만 또 일부는 계속 공사를 한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비로 지급돼야 되겠죠. 그 돈을 맞습니다. 받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이제 회생법원의 지도하에 이렇게 쭉 갈 건지 아니면 이제 직부를 받아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뭐 개별적으로 알아보면 사실은 좀 관리인도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어렵죠. 그리고 본인들이 그 수분양자들이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각각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로집사 회생센터에서 대우산업개발 네. 오픈 채팅방을 이제 열었으니까요. 거기 오셔가지고 좀 이야기 나누고 또 같이 회생법원에 이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면 저희가 좀 그걸 좀 대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하도급 하시는 채권자 또는 그 수분양자분들이 그 이 회생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또 뭐 받아야 될 돈을 어떻게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지금 여기 그 이해안이라는 브랜드로 가진 그 주택을 좀 봤는데 대부분 또 지방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지방 상황이 되게 안 좋은데 서울도 네. 있나요? 대부분은 뭐 대전 뭐 이쪽 지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 경기권 뭐 이런 쪽에. 그 지금 각각 사업장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도금이 들어와 있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고, 중도금이 안 들어와 있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분양 후에, 그러니까 준공 후에 분양하는 건도 또 있을 수 있어서 이 각각별로 또 처리가 되게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뭐 부천, 천안, 뭐 상당히 많이 있네요. 네, 장류, 안중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직 뭐 손상이 된 것은 없네요. 예, 지금까지는 뭐 손상 잡지는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아직 그 분명하게 회생 신청서를 받아보지도 못했고, 이거는 저희가 뭐 그 지금 나와 있는 정보들을 위주로 예. 저희가 우선은 설명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런 정보들도 다 그 각 채권자분들이나 수분양자분들이 뭐 조회를 해보거나 하는데 너무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현재 재무제표나 뭐 신청 현황 같은 것들은 또 좀 정리해서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다가 또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저희가 채권자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서 할 수 있도록 신청서에
또 어떠한 이유로 회생을 신청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재무제표 나와 있는 것과는 또 회사의 장부와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다른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지금 건설회사에서 계속 터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괜찮다, 뭐 이제 뭐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도 있고 막 한데, 지금 유튜브 보면 완전히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한쪽은 이제 괜찮다. 조정 받았다, 다시 이제 올라갈 거다. 없으니까 올라갈 거다라는 것과, 또 이 금리 차를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결국은 이제 주택 수익률이 떨어져서 네. 이제 뭐 이 가격이 계속 하락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님이 이제 부동산 그 전문으로 연구를 하시거든요. 네네. 그분이 그 유튜브나 책에서 이번에 이제 아마 2023년 그 부동산 트렌드라는 책도 냈는데, 책에서 한 내용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게, 저희가 소위 말하는 개미들이 각 판단해서 사는 것과 다르게 기관들은 완전히 부동산을 수익률로만 판단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완전히 임대료이고, 그러니까 임대료는 밑에 이제 주택 구매를 위해서 사용된 돈 분의 임대료 이꼴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이 금리에 비해 가지고 높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은행에 맡겨두는 금리는 뭐 확실하게 그렇죠. 안전한데 그 수익률이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미국이 5%니까 달러 자산으로 거기에 놓는 게 가장 안전한데, 4% 정도 되는 혹은 3% 정도 되는 한국의 그 부동산 주택을 그 구매할 리가 없죠. 이게 가장 큰 손들일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부동산 수익률은 한 2% 정도 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주택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임대료는 보통의 경우에 전세라든지 뭐 반전세, 그다음 월세 2년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에 2년 연장하고 5% 이내만 그 임대료에서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은 거의 한 번에 올라가기가 어렵죠. 네, 고정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2년 내지 4년 동안 서서히 올라가겠죠. 주택 가격이 지금 지금 그대로라면 주택 가격이 하락해야만 그 갭을 메꿀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큰 자금, 뭐 부동산 펀드나 이런 자금은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가격이 서서히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라는 게 김경민 교수님의 그 뷰인데, 저는 뭐 글로벌로 볼 때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큰 자금은 결국 수익률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서울에 강남에 어느 부동산이 좋다, 뭐 살기 좋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 골드만삭스 정도 되는 그런 투자 은행들은 서울 몰라요. 수익률만 맞습니다. 보거든요. 근데 그 수익률이 2%고 여기 달러 부고채는 5%다. 무조건 달러 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부동산 펀드에 넣었던 돈도 빼가지고 글로 가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2년 동안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면 지금 건설 경기는 계속해서 부채를 정리할 수밖에 없고, 그 부채를 정리한다는 게, 정리하고 살아남는 방법은 유일하게 회생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건설사들은 뭐 회생 제도를 지금이라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 자기는 열심히 이제 분양 마케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큰 흐름을 못 보고, 뭐 저희 전문가들에게 좀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은데, 지금 방송 보시면 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다가 이렇게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우산업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오픈 채팅방 안에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정리된 정보도 제공을 해드리고 또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뭐 이런 회생 사건에서 채권자들이 좀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고 채권자 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없는데요. 저희 로집사에서 그런 툴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